네, 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두 달? 네, 짧으면 두 달 정도 되겠죠, 그죠? 길면 한 3개월 정도. 3개월 이상 공부하면 안 돼요. 이제 미련한 짓이니까. 자, 한 두세 달 정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전기 기능사, 자, 이론 과정부터 해서 공부를 해나갈 저는 주리호 강사라고 합니다. 믿음직하게 생겼죠, 그죠? 믿고 쭉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학교까지 다이렉트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배우시는 것만 알면 뭐 한 7, 80점 맞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100점 맞으러 가는 거 아니다, 그죠? 제가 자격증 합격만 하면 되니까 아무 힘든 거 빼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만 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도 이제 원대한 포부를 안고 내가 자격증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학원을 등록을 하시고 이제 강의를 끊고 하셨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쭉 살아보면 그래요.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그죠? 기분이 좋다, 그죠? 금요일은 기분이 좋아. 자,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 왜? 내일이 월요일이거든. 이게 생각을 해보면 금요일은 학교 가야 안 가요? 가요. 금요일날 일해야 안 해요? 일한단 말이야. 일요일은 안 해.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쉬어요. 근데 기분이 어때? 금요일은 기분이 좋아. 근데 월요일은 기분이 안 좋아.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사람이 보면 현실을 사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미래를 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는 막 내일을 생각하는 거야. 내일은 오늘은 조금 힘들어도 내일 빵꾸 웃을 수 있으면 기분이 좋아. 오늘을 견뎌낸단 말이야. 근데 오늘 좀 편한 것 같은데 내일부터 이제 죽었어. 그러면 오늘도 편안히 못 쉬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뭐를 보고 산다? 미래를 보고 사는 거야.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죠? 하기 싫어. 근데 어떻게 자격증 땄을 때 그 기쁨, 그걸 보고 가는 거야. 얼마나? 2, 3개월. 쌤 하루가 아니잖아요. 아니야. 한 2, 3개월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지칠 때 있어요. 괜찮아. 그때는 어떻게? 오늘 금요일이다 생각하는 거야. 그죠? 오늘만 빡세게 하면 내일부터 놀 수가 있어요. 물론 내일 놀면 안 돼요. 이제 시험 보실 때까지는 쭉쭉 가야 돼요. 되죠? 자, 우리 이제 시험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자, 전기 기능사예요. 그죠? 자, 기능사 그럼 뭐야? 엄청 쉬운 것 같아. 기능사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자격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야. 자격 제한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격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자격 제한이 없다. 누구나 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초등학생도 딸 수 있어. 시험 볼 수 있어요. 떨어지겠지. 기가 막히게 찍는 애들 어차피 이제 기능사 객관식이니까. 자,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60문제 객관식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 어쨌든 초등학생도 볼 수 있어. 유치원생도 볼 수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전기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게 바로 전기 기능사 자격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래. 우리 1등 해야지 줘요? 아니야. 2등 해야 줘요? 아니란 말이야. 100명이 시험 봤다고 10등 안에 들어야지 자격증을 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100명 보면 100명 다 줄 수도 있어요. 100명 봤는데 한 명도 안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절대평가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기준점을 딱 정해놓는 거야. 몇 점? 100점 만점에 60점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이 되면 60점부터 전부 다 합격증, 자격증을 주는 시험. 이게 우리가 지금 치르고자 하는 전기 기능사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가 전기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렵게 막 미친 듯이 이거는 뭐 절대 못 푸는 문제들만 60문제 나오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 정도는 알아야지 너한테 자격증을 줄 수 있어. 이 정도까지 알면 좋은데 이만큼 알면 진짜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는 엄청 쉬워. 눈은 뜨고 눈은 떠야지 풀 수 있죠, 그죠? 눈만 뜨고 문제만 제대로 읽고 손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된다고요. 근데 이건 조금 생각해야 돼.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돼요. 이건 조금 고급 지식을 요하는 거야.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돼요. 다 맞춰야 돼? 아니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맞춰야 돼요. 조금 생각하는 문제 맞춰야 돼. 그 정도 맞추면 합격권이에요. 근데 이게 또 객관식이다, 그죠? 그럼 조금 맞춰야 되는 문제들, 이거는 내가 알고 이거는 몰라도 찍어서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왜? 문제가 60문제고 사지선다니까. 사실 1번만 쭉 찍어도 몇 개 맞아요? 15개는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시험이. 물론 꼭 그렇게 나눠져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절반은 내가 무조건 다 아는 문제다. 절반은 내가 정답을 알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면 합격이야, 그냥. 60문제 중에 30문제를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 그럼 나머지 30개는 1번만 쭉 찍는 거야. 그래도 몇 개 맞아요?
6, 4, 24, 7, 4, 28, 7개는 맞는 거야. 물론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정말 재수가 없으면 내가 30개 확실히 맞추고 나머지 30개는 모르겠어. 쭉 1번만 찍었어. 3개 맞는 거야.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치?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책을 펴고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한 40문제 정도는 맞출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쌤한테 배웠는데 40문제를 못 맞췄다. 환불을 해줄 수는 없고 뭐 어떻게 혼나야 돼. 공부를 똑바로 안 한 거야. 쌤이 얘기한 것 중에서 적어도 50개는 쌤하고 함께 풀었던 문제들만 나온단 말이야. 쌤한테 배웠던 것들만 나와요. 물론 한 번 들었다고 어떻게 다 아냐고, 2번 들었다고 어떻게 다 아냐고, 선생님도 아닌데, 그죠? 열심히 배우면 저한테 50문제를 얻어갔다 그래도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한 10%, 많게는 20% 정도는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틀리는 거야. 그래도 40문제는 맞아서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쌤한테 배운 것들을 지금부터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달달 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강의 그렇게 길지 않아요. 시간도 길지도 않고 내용도 여러분들 외우는 거 좋아요? 외우는 거? 쌤이 이렇게 좀 잘생기고 똑똑하게 생겼지만 머리가 좀 나빠. 쌤 외우는 걸 그렇게 싫어요. 못 외우겠어.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쌤이 외우는 걸 최소화해가지고 공부하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들렸어요. 잘 알아요. 요만큼만 조금만 외워가지고도 어떻게든지 문제를 풀어보려고 잔머리라면 잔머리를 많이 굴렸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부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주겠다 이거야. 여러분들 외우는 거 싫잖아, 그지?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외우는 걸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기 외울 게 얼마나 많아. 무진장 많아요. 그 중에서도 최소한으로 쌤이 줄여가지고 이것만 외워도 합격할 수 있게 줄여드릴 거야. 그럼 어떻게? 적어도 쌤이 외우라 그러는 건 외워야 돼.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건 안 외우고는 답이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만큼 외우셔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전기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시험이 몇 번 있어요? 4번 있어. 4회에 있어. 쌤 5번인데요. 근데 한 번은 우리가 못 쳐. 한 번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공고 친구들 있죠, 그죠? 의무검정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필기가 면제되는 시험이 3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칠 수 있는 시험은 1회, 2회, 4회, 5회 총 4번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우리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필기 공부를 할 때 똑똑한 친구들 한 달 벼락치기에서 붙는 친구들 많아요. 사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짧게는 2달,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지치지 말고 3개월 동안만 강의 열심히 들으시면 들었던 거 또 듣고 또 듣고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한 강의당 3번 이상씩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드라마 같은 거 보자. 드라마 보면 오늘 너무 재밌게 봤어. 진짜 재밌는 거야. 근데 내일 되니까 TV에서 재방송을 하는 거야. 다시 봐요. 보는 친구도 있고 안 보는 친구 있죠, 그죠? 난 봤으니까 안 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아줌마들 보면 맨날 다시 보잖아, 그지? 다시 또 봐. 그럼 어떻게? 그 다음 장면이 다 생각이 나요. 어제 봤으니까. 그 다음 대사가 다 생각이 나. 왜? 어제 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왜 그냥 막 떠오르는 게 아니고 드라마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다음 순간에 고백하는구나. 맞아, 어제 봤어, 고백하더라 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동영상 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자꾸 공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화나 드라마 본다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봤던 것도 봐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어저께 이거 다음에 이 얘기했는데 저 얘기했는데 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야 돼. 안 나? 한 번 더 보는 거야. 한 3번 정도 보면 맞다, 맞다 하면서 여러분들 자꾸 생각이 나실 거야. 됐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반복이에요. 한 번에 모든 걸 끝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1강부터 50강까지 한 번에 처음에 다 들었는데 쌤 떨어졌어요. 왜? 한 번 들으니까 떨어진 거야. 내가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2번, 최소한 2번 조금 공부한다 싶으면 한 3번 정도는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처음 볼 때보다 2번째 볼 때 더 빨라져요. 왜 아는 거거든. 조금만 잘 모르겠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되거든. 됐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야. 적어도 3번 정도 본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시험이 4회에 걸쳐서 나누어져 있는데 문제가 몇 문제예요? 60문제, 60문제. 자, 근데 우리가 과목이 나눠져 있냐? 사실 세세하게 분류로 들어가다 보면 필기편이 첫 번째 전기 이론편이 있어요. 자, 열심히 공식 외우고 이놈의 전기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성질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전기 이론 파트예요. 내용도 제일 많고 외워야 될 것도 제일 많고 계산도 제일 많고 제일 짜증나는 파트가 바로 전기 이론 파트인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가장 좋아하는 파트야. 왜? 이거는 쉽게 외우고 계산하면 답이 톡톡 튀어나와. 헷갈릴 게 없어요.
알면 그냥 맞추는 거야. 여기는 공부를 하면 총 20문제 나와요. 20문제 중에서 20문제 다 맞출 수도 있고 최소한 18개는 여기서 맞추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전기 이론 파트예요.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점수 따기는 제일 좋다, 제일 쉽다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돼. 자, 두 번째는 무슨 파트가 있냐? 전기 기기 파트가 있어요. 전기 기기, 기계예요. 발전기라든지 뭐 전동기라든지 동기기, 유도기, 뭐 변압기 이런 실제로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기기들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 왜? 뭔가를 이해를 해가지고 걔를 적용을 시켜서 발생하는 2차적인 특징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 근데 사실 여기는 많이 외우면 되는 부분들이야. 비슷한 문제들,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연속해서 출제가 된단 말이야. 외우면 적어도 반 이상은 그냥 깔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기 기기 파트예요. 됐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가장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게 사실 전기 이론 편이에요. 공식 외우고 어떻게 되고. 근데 이거는 조건만 탁탁 나오면 답이 바로 톡톡 튀어나오거든. 그리고 전기 기기 파트는 이제 전기 이론을 응용하는 파트구나 라고 해서 각각의 기기들의 특징들을 여러분들 좀 외우고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좀 암기가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게 전기 기기 파트. 마지막으로 우리 전기 설비 파트 있죠, 그죠? 전기 설비 파트는 다 외우는 거예요, 다. 뭐 이해고 뭐고 할 게 없어요. 뭐 법으로 정해놓은 것들도 있고 만들어 놓은 물건들도 있고 싹 다 외우는 거예요. 100% 암기야, 암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선생님 저는 뭐 외우는 거는 자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모든 시험에서 그냥 외워가지고만 답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점수 따기도 어렵고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쨌든 각각이 몇 문제씩 20문제씩 출제가 돼요. 20문제 출제가 돼요. 어디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 저는 이 파트가 조금 더 자신이 있어요. 이 파트는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겠다, 그죠? 거기에 맞추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게 제일 좋아. 그 다음 이거 외우는 거 제일 싫어요. 대학생들 뭐 점수 따는 거 보면 여기서도 많이 따고 여기서도 많이 따고 전기기기 빵점 맞고도 붙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꽈락 없어요? 꽈락이 없는 거야. 우리는 그냥 뒤죽박죽 섞여서 60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60문제 중에서 60% 몇 문제? 66에 36 36문제 맞추면 합격. 근데 우리가 36개 맞고 붙을 그런 친구들 없어요.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다 최소 몇 개? 42개 42개 밑으로 세면 더 혼나. 선생님 저 붙었는데요 소리도 하지 마. 그죠? 자신있게 조금 공부했다 그러면 50개. 오늘 선생님 제가 시간이 좀 없었어요. 이거 45개. 선생님 진짜 겨우겨우 한 번 봤어요. 42개. 그래서 이거 밑으로 떨어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항상 여유있게 36개 맞추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40개에서 42개 정도 맞추러 간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관연도 기출문제를 풀 때도 40개 밑으로 맞았으면 36개 넘었다고 붙었다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도 긴장을 하신단 말이야. 하지 말라 그래도 해. 사람이 선생님 저도 다 알고 있어도 시험장 가면 긴장한단 말이야. 왜? 나는 60개 다 맞아야 되거든. 긴장을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긴장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실수를 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는 적어도 40개, 42개 이상은 항상 맞추겠다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좋은 게 뭐야? 꽈락이 없어요. 선생님 저 전기 이론 한 개 맞았는데 괜찮아. 다른 거 다 합쳐서 36개 맞으면 돼요. 선생님 전기기기 2개 맞았는데 괜찮아. 꽈락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 과목에 선생님 저는 너무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그럼 과목을 포기한다? 포기는 하면 안 돼요. 포기는 하지 말고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기 이론 파트에서도 제일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알고 가야지. 그런 것들도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몇 문제? 5문제 이상 나와야. 그런 것들은 맞춰야 돼.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음 뭐 쿨롱의 법칙을 설명한 것, 옴의 법칙으로 맞는 것은 이런 걸 틀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 이 과목은 내가 싫으니까 아예 하나도 안 볼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싫어하는 과목 중에서도 어떻게 가장 기본되는 건 쉬워. 1, 2, 3, 4는 쉽단 말이야. 그거까지는 외우시고 조금 복잡해. 됐어. 이건 안 할래 라고 공부를 하셔도 돼요. 제가 진행을 해 나가면서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고득 좀 하려면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 이거 몰라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설명 다 해드릴 거야.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또 객관식 시험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친구들이 그런 친구도 있어. 선생님 저 그냥 문제답 외우면 안 돼요? 안 돼. 자, 우리가 이제 CBT다라고 하는 제도를 맞춰가지고 이제 시험지를 안 받고 컴퓨터로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이제 컴퓨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찍게 문제가 바뀌었어요. 누가 출제하는 게 아니야. 컴퓨터에다가 문제를 몇만 개를 때려 놔놔요. 그러면 두두두두두 해서 60문제 뿅 뽑아가지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야. 시험 보실 때 옆자리 친구하고 저하고 문제가 달라.
앞자리하고 나하고 문제가 달라. 뭐 컨닝할 수도 없어요. 이게 뭐 합격자 발표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시험 끝나면 바로 점수가 뜨고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그러면 제가 문제를 잔뜩 해가지고 외우면 되지 않아요? 문제를 어떻게 다 외워? 10,000개 문제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봤던 문제라고 시험 나가면 무조건 맞춰? 또 아니란 말이야 그것도. 이론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모든 이론을 빠삭하게 외워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소한의 이론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야. 적어도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론들은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고 문제로 적용을 시키면서 합격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야. 됐어요? 이런 얘기들이 재밌어. 왜?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돼. 그리고 머리 안 아프거든. 됐어요? 그렇다고 오리엔테이션만 계속 돌려보시는 친구들 있어요. 한 번만 봐요. OT는 그냥 한 번만 보고. 뭐를? 실제 내용, 실제 문제 이런 것들을 적어도 3번은 반복하겠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